조선 역사를 통틀어 4번이나 공신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장인이 되고 또 다른 왕의 장인이 되며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을 들었던 권력자. 하지만 죽은 뒤 무덤이 파헤쳐지고 목이 잘리는 부관참시를 당한 인물이기도 하죠. 오늘은 조선 최고의 책사이자 최악의 권력자로 평가받는 한명회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415년 12월 청주 한씨 집안에 장남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7달 만에 세상에 나왔어요. 요즘 말로 하면 미숙아였던 셈이죠. 당시 의학 수준을 생각하면 이런 아이가 살아남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집안 어른들은 이 갓난아기가 며칠을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의 형체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한 여종이 이 아기를 극진하게 돌봤습니다.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보살핀 덕분에 기적같이 살아남았죠. 몇 달이 지나자 웃을 수도 있고 안을 수도 있는 건강한 아기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아이의 배와 등에 검은 사마귀가 북두칠성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본 사람들은 예사롭지 않은 아이라며 혀를 내둘렀다고 해요. 한명회의 집안 배경은 상당했습니다. 친가 쪽을 보면 종조부 한상경이 영의정까지 지낸 개국 공신이었어요. 외가도 만만치 않았죠.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고 있는 명문가였으니까요. 문제는 한명회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모두 잃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집안 형편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개국 공신 후손이라는 이름값과는 달리 실제 생활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청년 시절 한명회는 여러 번 과거 시험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공부를 못한 건 아니었는데 운이 따라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궁궐을 지키는 군사 조직인 충순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무사들과 인연을 맺었는데 이게 나중에 엄청난 자산이 되죠. 결국 과거 합격을 포기한 한명회는 38살이 되던 1452년에 가문의 배경을 활용해 관직에 들어갑니다. 시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음서 제도를 통해서였어요. 개성에 있는 경덕궁 관리 일을 맡으면서 관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명회에게는 평생 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권람이라는 인물이죠. 권람은 1450년에 과거에 장원으로 합격해서 병조의 문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수양대군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수양대군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권람은 어느 날 한명회를 소개했어요. 이 친구가 큰일을 함께할 만한 사람입니다라고요. 당시 조선의 상황을 보면 문종이 세상을 떠난 뒤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어린 임금이 나라를 직접 다스리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김종서, 황보인 같은 고명 대신들이 실제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왕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수양대군을 만난 자리에서 한명회는 자신의 생각을 펼쳤습니다. 지금처럼 원로 대신들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권력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었어요. 그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했고 왜 이런 일이 정당한지 논리를 펼쳤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의 이야기를 듣고 결심을 굳혔어요. 큰 일을 벌이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준비와 계획을 한명회에게 맡겼죠. 이렇게 깊은 신뢰를 받게 된 한명회는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원로들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가 추진한 건 바로 계유정난이었어요. 한명회는 당시 정계에서 밀려나 있던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주류가 아닌 세력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죠.
특히 충순이 시절 알게 된 홍달손을 비롯한 무인 30명 정도를 포섭했어요. 실제로 힘을 쓸 수 있는 병력을 확보한 셈입니다. 1453년 음력 10월 10일 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 권람, 홍달손 등을 불러 모았어요.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한 뒤 드디어 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문종의 유언을 받들어 어린 단종을 보살피던 핵심 인물들을 공격했어요. 김종서, 황보인, 조국관 같은 사람들이 제거되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안평대군을 강화도로 보내버리면서 왕실 내부의 반대 세력까지 무너뜨렸어요. 계유정난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계유년에 일어난 난을 평정했다는 뜻이거든요. 수양대군 쪽에서는 김종서 같은 고명 대신들을 역적으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쿠데타를 정당한 행동으로 포장한 겁니다. 이 사건 이후 한명회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계유정난의 1등 공신으로 책봉되면서 훈구파의 핵심이 된 거죠. 조정에서는 단종이 왕위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양위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1455년 7월 25일 결국 단종은 왕위를 넘겨야 했어요. 한명회와 권람 같은 사람들의 정치적 압박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죠. 단종은 상왕이라는 이름으로 수강궁으로 옮겨갔고 수양대군은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됩니다. 1456년 음력 6월 성산문과 박팽년을 비롯한 사육신이 단종을 다시 왕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실패로 끝났어요. 관련자 중 한 명이 밀고하면서 모든 게 탄로났거든요. 사육신은 모두 처형당했고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얼마 뒤 수양대군의 동생이었던 금성대군도 단종 복위를 계획했지만 역시 실패했어요. 한명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단종의 외가 쪽 사람들과 금성대군까지 완전히 제거하자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유배 중이던 단종까지 죽게 만들었죠. 복위 시도의 씨앗을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한명회는 단순히 뒤에서 조언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승지와 이조판서 같은 중요한 자리를 거치면서 세조의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특히 육조직계제를 다시 살리는 일을 주도했죠. 왕을 중심으로 한 통치 구조를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한 겁니다. 북쪽 국경 방어도 총괄했어요. 여진족의 침입을 막아내는 일에도 기여했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외교 업무까지 처리하면서 안팎으로 영향력을 발휘했죠. 한명회의 권력은 혼인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자기 딸 2명을 각각 예종과 성종의 왕비로 들여보낸 거예요. 두 왕의 장인이 된 겁니다. 국구라는 최고의 지위에 오른 한명회는 왕실 외척이면서 동시에 공신 세력의 중심이었어요. 정치적 영향력이 엄청났죠. 당시 사람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한명회의 권세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 이 정도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한명회에게도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1467년 이시해의 난이 일어났을 때였어요. 반란 세력이 이간질을 했고 그 때문에 한명회는 신숙주 등과 함께 의금부에 갇혔습니다. 다행히 혐의가 없다는 게 밝혀져서 풀려났지만 정치적 위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죠. 그래도 한명회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예종 즉위 후 남이의 옥사를 처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익대 공신 1등에 오른 거예요. 다시 정계의 중심으로 돌아온 겁니다. 성종 때도 영의정을 지내면서 어린 왕을 돕는 원상으로 활동했어요. 말년의 한명회는 부귀영화의 상징이었습니다. 한강 남쪽에 정자를 지었는데 이름을 압구정이라고 했어요. 갈매기와 벗하며
속세를 잇는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권력자와 문객들이 드나드는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성종이 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훈구 세력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살인파의 비판도 강해졌습니다. 한명회를 둘러싼 갈등도 심해졌죠. 1481년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명회가 자기 정자인 압구정에서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궁궐에서만 쓰는 용복 무늬 차이를 빌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성종은 이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한명회는 사신 접대 업무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신하로서 분수를 넘은 행동이었어요. 왕의 권위에 도전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신들이 들고 일어났고 한명회는 탄핵을 받아 외지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얼마 안 가서 다시 조정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예전 같은 실권은 없었어요. 성종이 김종직을 비롯한 살인파를 대거 등용하면서 훈구파를 견제했기 때문이죠. 이후 한명회는 국가 원로로서 국정자문에 응하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화려했던 권력의 중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시대가 변하는 걸 지켜봐야 했죠. 1487년 한명회는 73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국가 원로로서 대우를 받았어요. 사후에는 충성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세조의 종묘에 배양되는 최고의 영예를 누렸습니다. 한명회는 세조, 예종, 성종 3대에 걸쳐 왕권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하며 국방을 안정시킨 1등 공신이었어요. 그 결과 정랑공신, 좌익공신, 익대공신, 자리공신으로 4번이나 책봉되는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을 세웠죠. 한명회는 살아있을 때 최고의 권세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죽은 뒤의 평가는 냉정했어요. 계유정난을 주도해서 왕위를 빼앗았고 훈구파의 우두머리로서 부정부패와 권력, 독점을 일삼아 조선의 도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연산군 시대에는 더 끔찍한 일을 겪었죠. 연산군의 생모인 패비윤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부관 참시를 당한 겁니다.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의 목이 잘렸어요. 생전에 누렸던 권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었죠. 한명회라는 사람은 국가 발전을 이끈 공신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정적을 희생시키고 왕위를 찬탈한 책략가라는 양면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